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첫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통위에서 너무 중요한 신호가 나와서 여러분께 정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번 금통위 이후에 나왔던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준금리 3.5%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상 첫 7연속 금리 인상이었고요. 2008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자, 1월 금통위 직전까지도요, 일부 동결 전망이 나왔었어요. 시티은행하고 하나증권, 그 다음에 ING에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채권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5% 넘는 물가 상승세에 추가 금리 인상을 금통위가 선택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CPI가 5.0% 상승률 나왔고 12월 달도 5.0% 상승 나왔으니까 당초에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5%대 물가 상승률이면은 다른 거 안 보고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단기간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컨센서스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한다는 건 당연하고 모두가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최종금리예요. 야, 이번 금리 인상이 끝이냐? 그리고 올해 금리 낮출 거냐 안 낮출 거냐, 이런 관심이 집중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를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수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에 반대한 소수의견 얼마나 있나 봤더니 2명이었어요.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고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 4명이 주장한 방안대로 0.25%포인트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 같은 경우는요, 10월 금통위 당시에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그때 반대 의견을 냈던 위원이라고 하네요. 비둘기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둘기파가 그렇게 힘을 못 쓰죠. 일단은 물가 불안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지표가 아직까지 지속성을 갖고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대로 금통위가 결론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금통위원들 간의 최종금리 전망. 1월에 금리 올린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2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금통위원 6명 중에서 3명은요 3.5%를 올리고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나머지 3명은요 일단은 3.5%도 나쁘진 않은데 3.75%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3.75%도 배제하지 말자는 주장이 지난 금통에서 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거 3명으로 늘어난 것이 금통위 내부에서 매파적인 성향이 더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를 금통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지속 가능성, 1월 달에도 또 올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급격한 긴축 가능성도 아직까지 완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시장에서는 5%에서 5.25%가 미국 기준금리 최종금리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칼춤 한번 더 출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리오프닝 한번 코로나 팬데믹 싹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수출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고 중국에서 부양책 쏟아내면은 경제는 좋아지는 대신 물가 불안 압력, 공급 측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면은 다음 금통위가 2월 23일입니다. 그 금통위 직전까지 나오는 지표를 확인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금 이창용 어느 총재가 이런 불확실성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확정적인 답을 안 주려고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1월 CPI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세 번째,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일단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하고는 총재가 절대 언급할 수가 없죠. 솔직히 이거는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어요. 현재 CPI 상승률 5%의 고물가 상황이고요. 아직 침체를 나타내는 성장률 지표도 없다는 거예요. 자, 통화정책은요, 전망이나 가능성만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지표로 보여줘야 되고 이 지표가 지속성을 갖고 나타낼 거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통화정책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전히
5%란 고물가의 침체에 대한 지표가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시기상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어요. 학술적인 경험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대중의 인식. 자, 물가 상승률 CPI 상승률이 2%대다. 대중은 물가를 잊고 산다고 합니다. 뭐 물가 상승률 그런 거 뭐 구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물가가 3%대가 됐다. 그럼 사람들의 관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5%대 물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부작용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기준금리를 예상해 보면요. 물가 상승률 3%는 되어야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구나. 그럼 4%도 이난 얘기는 못할 것이고 5%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2%가 된다면 빠른 속도로 금리 변화도 선택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대중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을 때니까 좀 이렇게 전 뉘앙스가 들렸습니다. 근데 3%대 물가 상승률, 2%대 물가 상승률 저는 올해 중으로도 이제 올해 말 정도에도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한미 기준금리 역전입니다. 자, 뭐 유명한 이야기 있죠. 한국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이제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칼춤을 추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우선 고려한다 그래도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강하게 들어갔던 시기이고 또 환율도 불안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현재 금리 결정은요 국내 요인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시 이때처럼 시장 예상보다 더 빨라지면 그때 고려하겠다. 그래서 뭐 최종 금리가 5.75%다, 뭐 일부는 6%까지 간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 경우에는 우리도 따라가긴 하는데 대부분의 컨센서스인 5% 전후 5%에서 5.25% 정도에서는 국내 요인만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금리가 3.75%가 될 것이냐 3.5%가 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 한국에서 5% 고물가가 지속되거나 미국에서 시장 전망치를 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결국엔 진행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결국 물가 지표에 달려있다. 3.75%가 될지 3.5%가 될지. 근데 어제 저희가 밤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국에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2월 CPI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중요한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12월 수출입 물가 지수인데 여기서 수입 물가가 나와요. 전월 대비 6.2% 하락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1월 달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4%였고요. 시장 전망치 이번 12월 수입 물가에서는 YOY 기준으로 12.5% 예상을 했는데 아이고야 9.1%로 크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 수입 물가를 볼 때 중요한 것은 계약 통화 기준이에요.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 1.3%밖에 상승 안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9.1%인데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 1.3%네. 야, 그럼 원화 가치 하락을 제외하면 사실상 1.3%, 오히려 공급층 요인만 보면 디플레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1월부터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 발표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벌써 1238원까지 낮아졌습니다. 한때 1442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요 고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고물가에 영향을 준 환율 변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1년 전에 높아지는 환율을 반영할 것이고 현재는 낮아지는 환율에 대해서 대비해서 1년 전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물가 불안 요인이 계속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금융시장이 금통위 직후에 어떻게 반응했나 봤더니 채권 수익률이 엄청난 속도로 낮아졌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무려 11bp 낮아졌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8.4bp 낮아졌습니다. 1년물도 4bp 떨어졌고요. 한전채 금리는 조만간 3%대로 떨어질 것 같고요. AA- 등급의 회사채도 4.62%까지 낮아졌습니다. 연초에요 5.2%인데 지금 4.62까지 낮아지게 된 거예요. 시장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인가요?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다 하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좀 대중의 심리를 작용하긴 하지만 실제 시장금리는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환율 역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8원, 전월 대비 4.5원 하락했죠. 이번 달 들어서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가신 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미 채권 전문가들은요, 사실상 3.5%를 최종금리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전문가들 한국은행 금리 인상 끝났다, 연내 인하 기대도, 왜냐면은 두 명의 동결 소수 의견이 나왔잖아요. 이 소수 의견이 다음 통화 정책을 예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금통위원 대부분도 3.5%나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혹시 불확실성 때문에 3명의 금통위원이 3.75%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저는 동결에 가까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 이 1월 달에 1월 CPI가 5% 초반으로 다시 높아지거나 또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다시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는 이상 3.5%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상은요, 시장 금리에 영향을 못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면은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간다 모르고 쓴 사람들이 쓴 기사예요. 자, 현재 금융치 1년물 금리가 3.92%까지 낮아졌습니다. 11월 달에 5.1%에서 벌써 여기까지 낮아진 거예요. 자, 이 금융치 1년물 금리는요, 앞으로 예금 금리가 어떤 수준이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선제 지표도 됩니다. 예금 금리도 1, 2주 이내에 4% 이하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자금 경색 상황이 거의 해소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금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후 3시에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이제 단기 코픽스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4% 전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코픽스가 발표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금리도 4%대가 보편화가 될 겁니다. 현재는 5.5에서 6%대가 좀 많이 있죠. 그게 많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영상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 영상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압도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집은 무조건 최대 싸게 사셔야 됩니다. 그 싸게 사는 방법 역전세대란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